Hi everyone, I am Seung-eun Jang, the founder, CEO, CCO of Overman South Korea. Overman is the fastest growing agency in Korea. We don't see branding and sales as separate, but we do a campaign to maximize them together. On top of a solid strategy for understanding business context, we make the best possible with groundbreaking media borderless creativity. We have won nearly 100 awards, such as Cannes Lions, New York festivals, and many Korean national awards in the last 5 years since Overman has established in 2015. Just 5 years old rookie, but super rookie. 한국은 친권이 매우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전한 인격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훈육을 명목으로 가끔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변화시키고 싶었고요. 그런데 기존의 어른 광고인들의 아이들 마음을 짐작해서 어른들을 계몽하는 그런 광고적인 캠페인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직접 표현하게 하자. 그런데 아이들은 말이 서투르니까 어쩌지? 그래, 그림을 그리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탄생한 캠페인입니다. Let's watch the video of the campaign. Picture frames of boxing days in sunlight. Sit yourself down, drink your lemonade. Need a sweeter medicine that tastes right. 상처가 된 건 전혀 벽을 만드는 말을 Again, you walk on silver screens, selling magazines. I try to lie down, but I fall and I fall and I fall out of your dreams. Close your eyes again, look for sympathy. 그림이 너무 슬퍼서 부모로서의 굉장히 후회되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겠다. 빈곤아동을 돕는 국제기구 Save the Children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Cross your heart and wonder why it's over. Ask a question to infinity. Infinity is sleeping 'cause it's colder. 말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I try to lie down, but I fall and I fall and I fall out of your dreams. 한국 기업들의 66%가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를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초기에 재택근무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저희 일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창조적인 충돌이 일어나야 좋은 일인데 그런 면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철회를 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회를 했고,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비를 2개월간 회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시스템적인 정비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무료 메신저로 일을 하던 것들을 미국의 슬랙 같은 유료 업무
메신저로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방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표부터 인턴까지 그 담당하는 모든 기획팀과 제작팀이 한데 모여서 정보의 비대칭 없이 모든 정보를 같이 투명하게 공유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요약하자면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는 창조적 마찰을 위해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 때문에 비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혼합해서 어떤 최적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고요. 사람으로 봤을 때도 혼자만의 시간과 타인과 교류하는 시간을 적절히 균형을 잡을 때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되잖아요. 회사라는 생명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작업하는 시간은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나 함께 만나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시간은 대면 업무를 통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랜선 문화인데요. BTS가 지난 4월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취소를 하고 최근에 그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를 했습니다. 75만 명이 접속을 해서 유료로 콘서트를 봤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미술 전시도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개최가 되면서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재미난 시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고, 또한 신작 영화가 영화관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개봉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일시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소비의 양극화인데요. 최근 한국에서 홈런을 친 앱이 있어요. 뭐냐면 중고거래 앱입니다. 1년 만에 이용자 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아마 불황형 소비 때문에 알뜰 소비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재미난 것은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명품 소비 앱 소비자들도 2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뜰 소비와 보복성 소비라고 하는 명품 소비가 같이 공존을 하는 그런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재미난 것은 이게 타겟층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모두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애매한 포지셔닝보다 확실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투명성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한 국가의 사례로 종종 꼽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핵심은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어떤 온라인 쇼핑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그걸 좀 축소한다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어떤 또 쇼핑 업체는 굉장히 매 프로세스마다 대처의 그 방법과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신속하게 공유함으로 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투명성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바깥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안을 향하게 되었고요. 일단 마스크를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집이잖아요. 그 안락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집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물건과 서비스들에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요. 요즘 거의 매일 택배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보다는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중에서도 가족은 굉장히 큰 부분이 되었죠. 한국의 소비자들도 물건을 구매할 때도 새롭고 트렌디한 것보다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요즘. 예, 저는 이맘때쯤이면은 그 프랑스 칸느에 꼭 가 있었는데 그 유럽의 아름다운 햇살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다시는 못 보게 될까 봐 참 무섭기도 하고 또 되게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의 소도시들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로컬의 어떤 숨어있는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이 기회에 많이 발견이 되고 널리 알려지면 좋겠고, 각국에서 또 그런 로컬리티의 뷰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뿌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각화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가 되게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B2B인 광고회사 비즈니스는 더 위협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제품을 OEM으로 만들고 직접 커머스에 뛰어드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일즈에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납득할 만한 확장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 제품의 질적인 혁신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같은 제품을 어떻게 브랜딩을 달리하고 마케팅을 달리해서 팔 건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좋은 클라이언트의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디어의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온라인 쪽으로 당연히 굉장히 급격하게 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때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면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또 늘었고, 뉴스 시청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TV라든가 라디오가 전통 미디어이지만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다시 또 주목받는 매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메가 트렌드이죠. 그 메가 트렌드라는 인식과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너무 편향적인 사고라든가 지나친 속단은 하지 않고 계속 데이터를 트래킹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사고와 또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광고회사의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지난 십수년간 가장 매력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오프라인에서의 브랜드 경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지지만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그 생생함과 현장에서의 감동이 많이 결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들이 어떻게 그 결핍을 채워나갈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고요. 그 참여의 방법도 단지 좋아요나 어떤 댓글, 이게 아닌 그 넥스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술과 발상으로 좀 발굴을 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버맨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클라이언트들의 매출 반등을 돕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급선무 당장의 목표이고요. 나아가서 환경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또한 서서히 인류를 죽이는 또 하나의 코로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랜드 액티비즘으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브랜드들과 함께 이런 문제 또한 같이 해결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The world could change overnight, just as Carl Sagan broke the human-centered thinking, saying the earth is a tiny blue dot in the universe. It was like a warning, don't be conceited, human cannot control. However, we saw the human race quickly finding the order and devoting itself in this crisis. Yes, there would be more out of control in the future, so we should have the humility, but not the fear.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Hope you enjoy and better understand the other side of the earth. Bye bye and see you next time.